8월 24일 TBS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은 김혜경 소환 조사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걸로 보이는데 생략하는 대목이 이 법인카드 유용 혐의의 액수가 얼마냐? 78,000원이에요. 법인카드 78,000원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이 혐의가. 구체적으로 작년 8월쯤에 부인 김혜경 씨가 당인사 3명과 식사를 했는데 본인 식대는 적법하게 정치자금 카드를 냈는데 나머지 3인 식대를 당시 수행하던 비서가 업무 추진 카드로 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당시 녹취를 보면 부인 김혜경 씨가 그 식대를 그 카드로 결제한 사실 모른다는 정황이 나와요. 뭐 일일이 본인이 자기가 다 일일이 결제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관건은 김혜경 씨가 그 식대 결제를 본인이 지시했느냐 여부를 따지는 거거든요. 액수가 78,000원이에요. 부인 김혜경 씨는 수십억대 주가 조작인데 서면 조사잖아요. 부인 김혜경 씨는 78,000원 식대 결제인데 소환 조사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78,000원을 빼먹고 보도하고 있다. 그냥 서만 조사하면 되는 정도의 액수예요. 이게. 그리고 녹취도 있고 녹취에도 김혜경 씨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정황도 나오고 배전 사무관이 하는 자료 보면 이게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의 실체입니다. 그 액수를 빼먹고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중 78,000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부인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고 남편이 후보인 자신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민주당 의원 부인들의 음식값을 계산한 것만으로도 향응 제공 혐의가 성립됩니다. 공직선거법상 향응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향응을 제공받은 자는 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당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가볍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선거법 위반 사범은 경제사범보다 더 위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정치는 경제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사회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부패는 정치로 막아낼 수 있지만 정치의 부패는 사회를 몰락시킵니다. 김혜경의 수사가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김건희도 수사하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위해 사적인 만남이었다 말한다면 김어준의 말처럼 김혜경의 밥값을 정치자금 카드로 결제했으니 정치자금 카드의 발급 대상인 이재명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나머지 밥값들은 횡령이 됩니다. 정치자금 카드건 경기도 법인카드건 결국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의 지시나 묵인하에 결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구체적 액수를 헤드라인에서 지운 것은 김혜경이 조사받은 혐의가 78,000원 한 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천여만 원이 넘는 경기도청 법인카드 횡령 혐의와 김혜경 수행으로 지급된 각종 경비들의 적법성 여부, 대리 처방 의혹 등 김혜경이 종범일 수 있는 여러 건의 혐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작 78,000원 카드 유용 의혹이라고 김어준은 말했습니다.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78,000원이라는 액수를 생략했다 하지만 김어준이야말로 의도적으로 김혜경의 혐의들을 생략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유례 없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재명이 있으며 이재명을 청산하지 않고선 이 타락을 멈출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김어준 같은 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이재명을 청산해낸다 해도 미래는 없습니다. 정치의 타락보다 더 끔찍한 것은 거짓말에 놀아나는 시민들의 타락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네, 갑자기 날씨가 시원해졌어요. 네, 막 시원하다 못해 밤에는 춥습니다. 창문 열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요. 다음 주도 지금 주간 날씨 보면은 최저 기온이 네. 20이 아니고 10대로 떨어졌어요. 오. 19도, 18도 이렇게 나와요. 최저 야, 기온이. 제대로 환절기네. 네. 정말 거짓말처럼 여름이 휙 지나가 버렸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들으면서. 불과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어제까지만 해도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잤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딱 고작 하루 지났을 뿐인데 막 밤에 추운 그런 지경이 오니까 이게 음력이 확실히 잘 맞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묘하죠. 네. 그게. 뭐 이게 금방 추석이 이제 오잖아요. 그렇죠. 9월에. 추석이 그렇죠. 빨리 온다고 바로. 추석도 빨리 오죠. 처서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이렇게 시원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 처서나 24절기라고 하죠. 네네. 이것은 양력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건 태양력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해 같은 날짜에 찾아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근데 그러면은 이건 처소 때문이라기보다 추석이 빨리 와서 그렇다고 봐야 되나 진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겠네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음력을 사용했다고만 이렇게 알고 있지만 네. 정확하게는 태음력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농사를 위해서
이제 24절기를 양력에 맞춘 24절기가 있었고 실제 사용하는 날짜는 이제 음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농사는 아무래도 태양이죠. 태양이 중요하죠. 농사는 농사 짓는 문파님이 잘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제 비도 얼추 그친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뉴스를 보면은 뭐 그래도 한 가지 걱정은 가을 태풍이 올 수도 있다. 근데 현재 전망으로는 태풍 둘 다 한반도로 상륙할 가능성은 없고 경로 지금 예측 경로로 보면은 그냥 멀리 비껴가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다만 영향권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지금 예보상으로는 다음 주 주중에 계속 비가 오는 걸로 잡혀있긴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뭐 거기에 막 폭우처럼 그렇게 올 것 같지는 않고 어제 밤에도 잠깐 비 왔잖아요. 네네. 아주 시원하게 10mm 쏟아지더라고요. 정도 왔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올려는지는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환절기 감기를 조심해야 될 네. 그런 시기가 내가 됐네요. 이번 주 이제 이 대본 순동 뉴스를 좀 기사를 좀 정리하다 보니까 외신 중에 좀 흥미로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 25일자 이제 영국 현지 날짜 25일자 이제 BBC 기사인데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탈리아인이 스페인 여행 갔어요. 30대 남자가. 네. 근데 귀국 후에 코로나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에 감염이 됐어.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검사를 또 진행하게 됐는데 전 세계 최초로 한 방에 세 개의 감염병이 동시에 감염된 사례로 지금 기록이 됐거든요. 헐. 오. 코로나에 에이즈에 원숭이 두창까지 걸린 거예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남자인데.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기사에 보면은 그 원숭이 두창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원숭이 두창 환자 558명인가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98%가 남자 동성애자로 나타났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뭐 저기 감염이 포함해도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도 쉽게 감염이 되지는 않는 것 같고 현재까지는 그 이제 병변이 오랫동안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마도 그거겠죠. 저기 피부에 점막이 접촉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성관계를 말하는 거겠죠. 성관계 수준으로 이제 막 문대고 비비고 하지 않는다는 쉽게 감염이 되진 않는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이제 미국 그 질병청장인가 네. 그분이 파우치죠. 파우치 의장 그 사람 그 발표가 있었어요. 안 그래도 그 동성애자들은 잠시 좀 참으라고.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원숭이 두창 환자들 발생하는 게 대부분 그 남자 동성애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그래서 거의 뭐 남자 동성애자 성병 비슷하게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분들은 좀 잠시만 좀 참으면. 아니 그래서 그 이제 좀 사실 뭐 아직까지 좀 위험하잖아요. 여러모로 상황이. 네. 근데 그러니까 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굳이 동성애자 뭐 탓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네. 뭐 여러모로 방역상으로 좀 위험한 이런 상황일 때는 특별히 좀 개인도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근데 그렇죠. 이 양반은 너무 방만하게 뭐 문란하게 생각한 것도 있겠지만 너무 방만하게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막 제일 빡센 병 지금 현 시점에서 제일 빡센 병 세 개가 동시에 걸려버리는 이런 네. 굉장히 끔찍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치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죠. 에이즈 같은 경우는 완치는 안 되니까. 에이즈는 적어도 에이즈는 아닌데 네. 하여튼 참 어디서 뭐가 잘못될지 모르겠네. 네. 그렇게 세 개가 더 걸리니. 자 그리고 이제 뭐 본능에서 다루긴 좀 가벼워서 요거 잠깐 짚고 가자면은 TBS 예산이 이제 삭감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원래 이제 서울시에서 주장했던 거는 100억, 그러니까 TBS 지원금 100억 삭감을 주장했는데 민주당이랑 이제 그 TBS 측에서 완전 극렬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100억이 아니라 55억만 삭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 서울시 지원 예산이 375억이었는데 지금 이제 320억 올해는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더 센 조치가 하나 더 나와가지고 지금 서울시 의회에서 발의한 게 내년 같은 경우는 2023년 7월부터는 전면 중단 예산 지원을 네네. 그렇게 하기로 지금 이제 발의는 된 상태입니다.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서울시 의회 구조로 보면은 충분히 통과될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TBS는 그러니까 뭐 예산 삭감 됐으니까 자기들도 이제 어떻게 자구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외부 출연자들을 거의 다 잘랐어요. 그리고 다 이제 그 내부 이제 그 원래 직원들로 이제 출연자 뭐 TBS 아나운서라던가 네, 그렇게 교체를 했는데 딱 2개 프로그램은 살아남았어요.
그게 이제 뉴스공장이랑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라는 거. 밤 8시 하는 이제 음악 방송을 표방한 음악 틀어놓고 이제 또 헛소리하는. 헛소리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아직도 하는구나 주진우. 그렇더라고요. 주진우가 지금 제일 잘 볼 걸 보는 거는. 그렇죠. 출연 횟수가 KBS 아직 뛰고 있고, 네. 그 김용민 대신 들어간 거죠. 네네. 그다음에 이거 뛰고 있고. 두탕 뛰고 있으니까. 네. 네. 아줌 밤중에 주진우 이건 참 예전에 그 딴지 라디오에서 막 파일럿하고 그럴 때였는데 그때도 저를 좀 한심했던 게. 이 새끼 음악에 대해서 저도 모르는 새끼야. 뭐 음악 방송한다고 지랄이야. 뭐 옛날 그 저기 음악다방 라디오 DJ 흉내 내면 다 그 음악 방송 할 수 있는 줄 아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당시 팬이었지만은. 근데 이게 어떻게 지상파 고정 방송으로까지 나가는지 음악 소장 뒷담는 새끼가 음악 방송한다고 이러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얘가 무슨 연예인 수준으로 이렇게 청취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 소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 김어준이랑 주진우의 출연료는 익히 잘 알려져 있잖아요. 회당 뭐 2, 3배? 배철수보다 더 받지 않습니까, 김어준이?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김미아 씨라던가 네네. 뭐 그런 여러 뭐 시사 프로그램 오랫동안 진행하신 네. 분들을 네. 보다 훨씬 잘 받고 하여튼 그 A급이라고 불리우는 아마 배철수 씨 포함일 것 같긴 해요. 네, 저도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얼핏 보기로는 그 레거시 거의 그 이제 붙박이로 몇십 년씩 한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 분야의 조예가 깊은 그런 진행자들보다 더 받는 걸로 저는 네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TBS는 정신 못 차렸다. 아니면 이제 그냥 정말로 이 털빠들만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작정을 한 거지. 이러면 망해야지 뭐. 이게 이제 박원순 시장이 마지막에 그 돌아가시기 전에 박원순 시장이 바꾼 건 아니죠. 그때 이제 서울시 의회에서 네. 이 TBS를 법인화 시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서울시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시켜버렸단 말이죠. 구조는 독립인데 지원금을 계속 받기 그렇게 이상한 구조로 만들어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금을 안 받아야지. 그렇죠. 독립을 하려면은. 그리고 뭐 그다음에 광고를 받던가.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죠. 광고를 받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자신들의 그 예산을 가지고 네. 살아남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이렇게 깎지 말라고 손을 벌리는지 구질구질하게 뭐 실제로 근데 이제 TBS의 그 전체 예산에서 70% 정도가 서울시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서울시 지원금 잘라버리면 사실상 돈줄이 막히는 건 네네. 사실이죠. 뭐 하여튼 단계적으로라도 계속 줄여 나가긴 해야죠. 뭐 저기 털빠들 상태 유료 방송하라 그래. 그러니까 월요일 언제 하는지 하라 그래. 아니 그리고 김어준도 사실 그 양반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개뚜껑 양반이랑 네. 비슷한 게 얍삽한 게 네. 뉴스공장을 왜 자꾸 하냐고 다스베이다 하잖아. 근데 뉴스 공장에 돈은 더 들 걸 대기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두탕 뛰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개뚜껑도 비판받는 지점이 시사타파 TV를 하면서 물론 그 사람이 훨씬 더 심하죠. 시사타파 하면서 계곡분을 하면서 양쪽에서 돈을 다 챙기는.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그 횡령을 정당화하려고 그 개국본으로 들어온 돈을 시파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게 되는데 시파에서 굴려버리면은 그걸 막으려고 그렇게 이제 구조를 그렇게 짰던 거고 좀 다르긴 하죠 그 점에서는. 예,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뭐 시사타파는 그런 거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 정확하게 짚어드리고요. 네. 네. 자 이어서 이제 단신 뭐 정확하게 전달해드릴 소식은 홍원기 부총리가 항공대 석좌 교수로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아, 네. 네, 네. 이분이 이제 그 원래 모교가 한양대인데 한양대 경제학과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학 가서 이제 학위 또 하나 더 따셨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한양대에서도 제의가 있었고 카이스트에서도 제의가 있었는데 항공대로 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뭐 언급은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네. 조건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 자녀분들이 혹시 이제 뭐 저기 홍원기 부총리의 한데 석좌 교수니까 하기가 사실 그 실제로 강의를 하진 않죠. 특강 말고는. 네. 그러니까 뭐 홍원기 교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항공대 갈 일은 없긴 하겠다. 그 석좌 교수로 이제 계시면서 항공대 어떤 그 앞으로의 어떤 비전 같은 거 그쪽으로 연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뭐 항공 우주 분야 쪽으로 어떻게 이제 더 나가야 되느냐 그런 거 관해서 특강도 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다고 뭐 합니다. 또 준비해 놓으신 게 있나 봅니다. 네, 노후에 대해서 네. 또 연구 분야를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나 보네요. 재밌네요. 자, 그러면은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강동억님, 귀여운 감자님, 달타냥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그린그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하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 AIR SEE 숫자 12입니다. 검색하시면 되고요. 컴퓨터 조립 수리 전문점이고 원하시는 사양에 맞는 최적의 견적을 내드리고 조립 세팅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드립니다. AS 원격 지원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그리고 네, 웰컴퓨터에서 이벤트 행사가 있습니다. 라이브 TV, 정치 신세계, 100 브리핑 등을 통해서 컴퓨터를 주문해 주시면 이 명절의 퀴즈 대회 우승 상품이었습니다. 아, 이게 우승 상품이었어요? 네. 1등 하신 분이 이 키보드 받으셨어요. 아니구나. 네네, 추첨을 통해서 한 분이 받으셨어요. 우승 상품이 아니구나. 네. 네, 그래서 그때 등장했습니다. 기계식 키보드 K595라고 합니다. 네. 이거를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이 기계식 키보드 이게 사실 이거 이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제일 그저께 전화를 해오셨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주소 보려더라고 해서 뭐하냐 그러니까 이 키보드를 보내주겠다고 몇 개를. 네. 우리도 쓰고 나머지는 이벤트로 이제 어떻게 나눠드리라 그랬는데 제가 극구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저희는 기계식 키보드를 쓸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게임 할 사람들이 좋아하고 키보드를 정말 장시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게 좀 필요할 수 있어요. 뭐 저도 키보드를 장시간 사용하긴 한데 저는 뭐 일단 뭐 따각따각거리는 소리가 민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키보드 이렇게 막 비싼 키보드 맛들이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맛 안 들이고 그냥 싸구려 키보드에 정해서 사는 편이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주의라서 안 쓰려고 이제 그래서 일부러 안 받았는데 안 받으니까 이렇게 이제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 네네네. 어쨌든 네, 이 기계식 키보드라는 거는 일단 피로감이 좀 적어요. 사용하시면. 그래서 키보드를 굉장히 오래 문서 작업을 오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고요. 네네. 네, 그리고 게임을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됩니다. 네. 대신에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도 없진 않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소음 문제. 근데 그 소음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를 되게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시는 그렇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쾌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네. 아니면 정말 소음으로 느끼시는 분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요즘 키보드답게 화려하게 LED 등이 그렇죠. 조명이 들어옵니다. 네네. 또 그게 또 너무 시각적으로 어지러워서 싫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웹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만 주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뭐 요 그냥 이제 저기 하나 끼워 주신다는 거니까 네, 뭐 받으시면 뭐 네, 아는 사람 주시고 뭐 아니면 중고로 파셔도 되고 중고로 중고로 팔아야 기계식 키보드는 미개봉. 그렇죠. 미개봉으로 당근 같은 거 올리셔도 되니까 네.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이제 주문하실 일 있으시면은 네. 뭐 한번 챙겨 가시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 그리고 소개드렸지만 꼭 라이브 TV 아니어도 됩니다. 정치 신세계나 백브리핑 통해서 네. 주문하셔도 되니까요. 네. 네. 통해서 주문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주문하면서 이제 막 네, 그렇죠. 정신 듣고 왔습니다. 그렇죠, 백브리핑 그렇죠. 보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면 네. 되는 거죠. 라이브 TV 보고 듣고 왔습니다. 뭐 이러셔도 되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계육,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 콩, 찰, 옥수수 판매하고 있고 지금은 미숫가루의 시즌입니다. 미숫가루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 글쎄, 아직 좀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올해는 지나갔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좀 전략을 바꿔서 이렇게 저기 선식 같은 걸로 이렇게 한번 그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팔아보죠. 약 파는 거지만. 그래, 그래도 되죠. 네. 사실 뭐 따로 있나요? 뭐 그게. 그렇죠. 선식이랑 차이가 없다니까 사실상. 똑같은 거죠. 네. 원료고 똑같고 네. 만든 방식 결국은 가루고 먹는 먹는 방식 똑같고. 그게 선식이지 뭐. 네. 이게 그리고요. 이게 이 미숫가루가 네. 이 조합이 참 재밌더라고요. 그 떠먹는 요거트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떠먹는 요거트에다가 미숫가루를 적당량 타면은 이게 아주 그래요?
상상이 잘 안 되는데 텁텁할 것 같은데. 아니. 어. 아 물론 그 아이스크림 아니 아이스크림이란다. 요거트 중에 네. 꾸덕한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거에는 미숫가루 타면 큰일 나고 네. 조금 묽은 거? 약간 묽은 스타일.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요플레 같은 스타일 있죠. 네. 이 정도면은 미숫가루를 살짝 탈만합니다. 그러면은 미숫가루 맛이 나는 요거트가 됩니다. 좀 신기할 수도 있겠구나. 아,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네. 그리고 뭔가 더 든든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단맛 안 들어가게 플레인으로 된 거 많이들 드시잖아요. 네네. 그때 살짝 맛의 악센트를 미숫가루를 통해서 주셔도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거는 이 가루 양 조절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 잘못하면 떡됩니다. 떡 되는 거지 밀가루 반죽되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됩니다. 반죽돼 버리니까 그러면 매우 곤란해지니까 적당량을 네. 네, 해서 조금 드시면 넣어서 이게 타서 드셔보시고 조금 더 넣어도 되게 되면 조금 더 넣고 그렇죠. 예. 한 번에 그냥 팍팍 넣으면은 큰일 납니다. 낭비 볼 수가 있다. 뭐 그런 거죠. 네네네. 오늘 아침도 저희가 먹고 나왔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아주 그 든든하니 좋습니다. 네. 새로운 레시피.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네. 이제 일단 첫 번째 소식은 이 김혜경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8월 23일 날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다들 이제 벼르고 있었죠. 그럼요. 조사받고 가냐 이거 한번 하려고 몇 년을 벼렀어 대체. 아 이거 그날 그래서 이제 트위터에서 그 저기 실시간 그 트렌드로 올라오게 됐고 조사받고 가냐 이게. 그래서 이제 경기 남부경찰청은 이제 원래 8월 9일 날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뭐 2주 정도 이제 일정 조율을 한 끝에 23일 날 이제 김영익이 출석을 했어요. 이게 이제 공소시효가 17일 남은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 날이. 네네. 선거법상. 네네. 선거법이 좀 빠르죠.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은 김혜경을 상대로 이제 경기도청 총무가 별정직 5급 배소연 사무관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등 의혹 전반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당일날. 근데 이제 앞서 이제 인트로에서 보시다시피 김어준은 78,000원 가지고 무고 들어졌어요. 그게 이제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뭐 78,000원 어쩌고. 그렇죠. 처음에 이제 해명이라고 예. 나온 게 78,000원 가지고 뭐. 그게 딱 그 우원식 부인이랑 네. 강훈식 부인 이렇게 네. 이제 3자 회동을 할 때 그때 이제 그거 딱 얘기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그런 식의 이제 회동이 한 번만 있었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또 나오는 얘기는. 아마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김어준이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재명이 제시한 78,000원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김어준이 당시에 이제 그 24일 날 이거 반박이랍시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근데 23일 이미 경찰이 말한 바에 따라 경찰 보도 자료에 나와 있어. 78,000원만 가지고 조사하는 거 아니다라고 경찰 보도 자료를 냈는데 그 사실을 무시하고 이재명 프레임으로 자기 추종자, 청취자들을 세뇌를 시킨 거죠, 말하자면. 네네. 이것도 사실 왜곡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이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그 김희경이 밥값을 낸 사람이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결제를 김혜경이 한 건 아니지만은 이 네 명이 같이 밥을 먹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결제는 나머지 3명이 한 게 아니고 김혜경 측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국은 밥값 낸 사람은 김혜경이 되는 거지. 지금 여기서 이제 밥값을 낸 사람에 주목한다는 거는 지금 이거를 일단 선거법 사안 측면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78,000원 건에 대해서는. 네네. 그래서 식사 자리 만들고 네. 밥값도 내기로 했으니까 네. 이러면은 뭐 결제 내용이야 어떻게 하기로 다 정해졌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선거법에 있어서는 빼박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향응 제공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식사 자리를 만들고 밥값을 내기로 했다면은 사전에 카드 사용 등 이제 내부 조율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뭐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애초에 그렇죠. 뭐 사실 이걸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 저희가 만약에 좀 많이 부응을 해가지고 청취자의 만남을 가진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뒤풀이를 하는데 뒤풀이. 의뢰 쏘겠습니다라고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끝나고 나가지고 비씨님이 카드로 딱 긁었어. 네. 딱 긁으면 이게 비씨님 개인이 긁은 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난 청구하지 나이브 그렇죠. TV에서 나이브 우리 TV 청구해서. 우리 그 통장에서 돈을 빼서 주든지 아니면 저랑 비씨님이랑 반가 해가지고 그렇죠. 털고 그렇게 하겠죠.
결국은 그거 잘 안 되면 우리 바로 이제 뭐 머리채 잡는 거지. 그렇죠. 야, 개새끼야 돈을 네가 돈을 얻다가 빼먹어서 그러고 이제 싸움이 나는 거지. 그리고 찢어지는 거지. 그러고 이제 바로 유튜브 채널 퍼가지고 서로 폭로전을 하는 거지. 저 새끼가 돈 다 빼먹었네. 저 새끼가 물러나네. 그러고 이제 서로 싸우는 거지. 웃긴다.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싸울 만큼 좀 이렇게 좀 돈벌이가 되면 자, 빨리 넘어가죠. 넘어가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결국 결제를 누가 했든지 간에 김영희 측에서 결제한 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건 뭐 이제 뭐 선거법으로 보면 사실 뭐 빠져나갈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단순히 지금 그 김어준이나 이재명 측 프레임은 이거를 그냥 횡령 혐의로만 그렇게 이제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거고. 액수가 굉장히 적다. 네. 이런. 네. 그리고 이 횡령이 이제 김희경이 주체가 아니라 배소연이 뭐 독단으로 한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네. 몰고 가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보면 이제 경찰 측에서 이제 경찰 출신이자 법무법인 평산의 김광민 변호사라는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신 게 있는데, 결제된 카드는 다르지만 결국 밥을 산 건 김희경 측이고, 그렇다면 왜 다른 카드로 결제한 건지, 경기도 법인 카드로 결제하는 건 알았는지 등을 수사팀이 살펴볼 것이다. 그러니까 카드가 지금 두 개 쓰인 거로 나오잖아요. 정치자금 카드,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법인 카드. 네. 왜 두 개를 썼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것이고, 그다음에 4명이 밥을 먹었는데 자신이 먹은 캠프 후원금을 결제를 했다면 나머지 3명에 대한 결제 방식도 이미 정해놨을 것이다. 다만 김희경이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수행원의 독단적 판단일지는 확인하는 게 관건이다. 이건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인터뷰에서는 확인이라고 말했지만은 이거 사실 독단적 판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김혜경이 지시했다는 정황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라는 거죠. 이 말의 실제 의미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배소연이 그렇게 다 짊어지고 들어갈 수도 있죠. 네.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짊어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일반 대중들이 그 사실을 납득을 하겠습니까? 에이, 쉽게 안 하죠. 그리고 그럴 때는 몇 명 더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법인카드 담당자가 배소연 하나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담당 부서 이제 회계 네. 담당자들 들어가야 이게 되고 각 팀마다 이제 업무 추진비가 있고 네네. 카드가 이제 다 주어지는데 네. 배소연이 카드를 한 장만 사용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최소 10장 정도 그렇게 네.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는 그 카드 회계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거란 말이지. 네. 최소한 그 부서 담당자는 무조건 걸고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 수사기관에 조사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인터뷰 이제 이어서 보면은 법인카드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김 씨 측에 불리할 수 있다. 김 씨 측의 주장대로 배 씨가 일방적으로 카드를 유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죠. 법인카드 던져놓고 자기는 실제로 그 법인카드로 사온 물건들을 먹었단 말이야. 먹거나 뭐 썼단 말이야. 그랬는데도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신경을 안 쓰다면 이것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김혜경이 몰랐다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거야. 배소연이 이재명을 팔아서 법인카드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유용을 한 거죠. 네, 사적으로 근데 이용했다는 거죠. 이재명 팔았다고 그 카드 이제 나중에 이제 전표 싹 모아가지고 이제 결제할 거 아닙니까? 네, 그 담당자는 전혀 확인을 안 한 거야. 그렇죠. 증빙이라던가 네네. 뭐 이런 거를.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그냥 머리채 잡혀서 끌려와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요 관련해서 이제 그 트윗에서 한 개딸이 이제 방어 논리랍시고 내세운 게 있는데 하도 가짜나 가지고 지금 소개를 할까 하는데 네, 한 개딸. 한 개딸의 방어 논리에서 이제 1번 김희경은 일반인이라 법화가 없음. 2. 공간관리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의 법화다. 3. 김희경 부부는 공무원 관리 책임에 대한 도의적 사과를 한 거임. 4. 78,000원으로 소환해 검찰 송치해서 이제 대권할 때 이걸로 나가도 좋겠습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되게 뿌듯했어요. 이게 되게 논리적이라고 지금. 이 사람 말대로 하면은 지금 김혜경은 배선한테 밥 얻어먹고 다녔다는 소리가 돼요. 그렇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김혜경 걸베이 만들고 있어요. 감옥 안 보내겠다고. 야 씨발 차라리 감옥 가고 말겠다 나 같으면은. 그리고 참 이 친구가 공관 관리 별정직 공무원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배는 공공관리 별정직 공무원이 아니죠. 얘는 항상 그 성남시 때도 그랬고 네. 그 해외 무슨 관련이야 대외.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공간관리는 저는 그 공익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응? 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되게 자부심 뿜뿜해가지고 이걸로 대빵 논리로 쓰라고. 야, 실패다 이 새끼야. 진짜 어이가 없지. 그래서 그뭐 김희경 걸베이로 만들긴 하고. 근데 뭐 대충 그 김어준 수준이잖아 지금의. 차라리 이 논리를 보강을 하려면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배소연 명의로 된 그 건물이 뭐 70억인가 50억인가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70억 70억 정도 된다고 뭐 80억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80억까지도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배소연 공식적으로 이제 배소연 재산이 80억 정도 된다는 건데, 근데 이재명 부부가 저기 그 공직자 재산 그 공개할 때 나온 거 보면 30억대 수준이거든요. 재산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배소연이 더 부자야. 그렇죠. 훨씬 부자죠. 네. 따블이 넘지. 자기 그 저기 시다바리가 지보다 더 부자라서 시다바리가 두목한테 밥을 사바치는 거야. 매주 맨날 사바치는 거야. 그 논리를 만들어 차라리. 그게 훨씬 설득력 있다. 현실적이긴 하잖아. 아, 우리 겁나 못 사네. 우리 지사님이랑 사모님 겁나 가난하네 하면서 이제 아유 내가 밥이라도 사드려야겠다가. 야 차라리 그냥 무료로 자봉 뛰는 게 낫지 그럴 거면.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오 떨어지게 밥 사주느니. 네. 근데 이제 또 은수문건이 있어가지고 그냥 자봉을 뛸 수도 없어 사실. 그것도 이제 좀 곤란해질 수가 있어 법적으로 보면. 아니 근데 저기 뭐 차라리 그러니까 이재명 보좌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김혜경 보좌하는 거면은 그냥 그렇지. 그냥 오래된 지인이라서 맞아. 봐준다 그러고 나 돈 안 받는다 그래버리면 훨씬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도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 법인 카드를 만진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되는 거죠. 아무튼 뭐 어느 뭐로 말을 지어내려고 또 말이 안 지어진다. 모양새만 빠지고 뭐 제대로 된 그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김어준이 지금 이거 보고 웃긴 게 보통 얘가 남의 얘기 그대로 잘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똑같이 남의 얘기를 그대로 해가지고 야 정말 할 말 없구나. 딱히 논리 만들려도 만들 게 없으니까 그렇지 뭐. 그러니까. 근데 그걸 또 그냥 얘기를 하고 있네. 참. 자 진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선호 때 밥 얻어먹는 김혜경으로 이제 프레임을 세우려고 한 지지자가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그 이 사정당국 관계자의 이제 말을 하나 또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일반 회사를 예로 들자면은 보수회식을 갔는데 자신이 대리 직급이라면 회사 비용을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뭐 팀장이 개인 돈으로 내거나 회계 담당자가 처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내 돈 나갈 일 없죠. 대리라면은. 근데 하지만 자신이 팀장이나 부장처럼 관리자 위치에 있다면 부서 비용을 지출할 때는 어느 카드로 결제하고 추후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다 꿰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맥락에서 자리를 마련한 김 씨가 과연 법인카드 유형을 몰랐을지 의문이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이제 뭐 우리도 이제 그 예를 들었던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게 사회생활의 기본. 네. 그리고 이제 법인카드 유형은 기간이 길고 누적이 크다면은 결국 이제 김혜경이 관리 책임에서라도 이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야기고 사실은 이거는 뭐 법리적으로 따질 것도 없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사건이 뭐 설령 배 씨의 횡령으로만 몰고 가서 배 씨 하나가 다 배 씨가 혼자 몰빵을 쓴다고 해도 다 덮어 쓴다고 해도 결국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사건인 거죠. 저거 씨발 집 빠져나려고 결국 부하면 깜빵으로 보냈구나. 그럼 뭐 차라리 그럴 수는 있겠다. 배소연에 대해서 야 배소연이 완전 뭐 장소등급으로 의리 있네. 뭐 그런 식의 이제 배소연의 평판이 생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다 덮어 쓰고 들어갔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부동산 파는 거지. 그렇죠. 부동산이 어디서 왔어? 갑자기. 근데 현재 경찰 방침은 그 배소연이 부동산에 관해서는 별도로 수사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뭐 그거는 뭐 진짜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연막일 수도 있고. 고발장 넣어줘야죠. 네. 그건 이제 혐의를 뭘로 넣을지 좀 힘드니. 왜냐면 갑자기 지금 부동산 수사를 하면은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 진짜 별건 수사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큰일 납니다. 진짜 그러면 정치 보복 프레임에 빠져들 수 있어요. 그렇죠. 뭐 하려면 굉장히 이제 좀 그 디테일하게 그렇죠. 그 내사를 빡세게 해가지고 근거를 확실하게 쌓아놓고 시작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좀 짤막한 소식으로 이 김혜경 경찰 조사 때 이제 수행비서만은 계속 뒤에 사진 찍힌 여자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트위터리한 분들이 이 양반 누구냐 그러고 찾아봤더니면은 이 사람이 경기도 의원이에요. 김혜숙이라고 군포가 지역구인. 현직입니까? 현직입니다. 현직. 아이고 참. 좀 이제
좀 이재명한테 잘 보여가지고 이제 국회로 진출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면 저 이재명 그 방어 논리 글들이나 유튜브도 많이 링크를 걸고 있고 뭐 그런 사람이더라고. 약사 출신이던데 보니까. 아, 그래서 뭐 약사회 그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걸 정치 기반으로 이제 시의원까지 그 도의원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참 이 양반아 당신은 그 경기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 거기서 김혜경 따까리를 하고 있어요. 참 진짜 왜 그러는 몰라. 에휴. 그게 참, 뭐 이재명 따까리 하고 싶다는 거겠죠. 예. 그렇죠. 예. 자 이제 이어서 또 보면 요 관련해서는 아닐 수도 있지만은 이제 이재명의 대리 처방 의혹도 지금 이제 또 경찰이 이제 손을 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김혜경뿐이 아니라. 네네. 이것도 작년에 사실 나왔던 얘기예요. 그 이제 이것도 A 씨 증언이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배소연의 지시로 이제 그 다른 그 하급 공무원한테 이재명의 복용약을 이제 미리 써놓은 처방전으로 대리 처방받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처방전 미리 써준 게 그 경기도 도청에 말하자면 양호실 같은 거죠. 거기에 이제 네네네네. 그 의사가 이제 대리 처방전을 미리 써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사람 뭐 보좌관도 아니고 아무튼 이제 그 공무원이 가서 대신 약을 타온 그런 경우죠. 이거에서 이제 또 지난 대선 때 이재명도 이 사건이 불거지니까 관행이었다. 수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나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가지고 또 보면은 이재명 지지자들이 뭐 털고 안 나올 게 없으니까 뭐 대리 처방 가지고 시비를 거네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김혜경 건 관련해서도 그 누구였지? 실사평론가 누구였지? 걔가 그런 소리를 했었죠. 방송에서 저기 뭐 최순실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정치보복 수사로 들어간 거 아니냐 그딴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 그 누가 했더라? 네. 그렇죠. 뭐 박시영 김성회였나? 네. 이동영 그 방송 나와가지고. 정청래 보좌관 출신 김성회.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딴 소리를 했는데 뭐 똑같은 거예요. 저기 대리 처방도 최순실도 대리 처방으로 그때 조사 받았습니다. 그렇죠. 박근혜 대리 처방을 최순실이 했다고. 그래서 뭐 프로포폴 같은 거 불법으로 왕청 들여왔다고. 그래서 그게 대리 처방에 따른 거라고 그렇게 해서 뭐 그때 그걸로도 엄청 깠었다고. 지금 이재명 그 개딸들 중에도 뭐 상당수는 그때 이제 박근혜 물러나라고 난리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 그 대리 처방 가지고도 같이 지랄했을 걸. 당연하죠. 네. 그리고 이 대리 처방도 결코 또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그 최고 벌금 500까지 나오고 처방 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네. 그다음에 처방을 의사는 1년 징역까지 갑니다. 벌금 1,000만 원에. 이걸로 자격정지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래서 당시에 원래 이제 대리 처방법 이 몇 차례 이제 막 그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지고 개정되고 그랬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2019년인가 그렇거든요. 이거 발의한 건 민주당 의원입니다. 민주당에서 발의했는데 지금 민주당 대선 주자라는 새끼가 이거 어긴 거야. 그거 하나만 놓고 봐도 이건 내로남불이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 지들 당이 만든 법인데. 이재명은 됩니다. 이재명은 됩니다. 이재명은 치유법권이지. 네네. 자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이 의혹들에 관해서 트위터리안 한 분이 이제 짚어주신 게 있는데 이게 되게 좀 지금 되새겨볼 만한 말이다 싶어가지고 이제 하나 인용을 하려고 이걸 따와봤는데 전에 신정인 의원이 그런 말 했었지 않나 해서 이제 뭐 하시는 말씀이 일정 금액 이하 예산은 세부 내역 감사 없는 걸 이용해서 새로운 명목의 예산을 그 그러니까 감사를 안 받을 수준으로 계속 만들고 그걸로 이제 저 사전 선거운동이나 광고비 등 지 사익을 위해 이용하는 식으로 계속 악용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임기 동안에 신설된 새로운 이제 그 예산 항목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을 신정인 의원이 과거에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를 놓고 이제 생각해 보면 이 법인카드들도 지출 항목을 딱 감사 안 받을 수준으로 그러니까 잔잔바리의 어떤 항목들을 계속 신설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돌렸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충분히. 그렇죠. 네. 세부 내역 감사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액수를 네. 잔뜩 쪼개가지고 이제 감사 안 받는 수준까지 내려버려서. 그래서 이제 지금 경기도청 이재명 집권 시절에 이재명이 있던 시절에 경기도청의 어떤 그 각 부서별 예산 집행 항목들을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어떤 항목들이 신설된 것들이면 일단 다 체크를 해놓고 그것들이 이제 실제로 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생기는 거죠. 예전에 이제 그 성남시장
성남시청 공무원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 배소연이 속해 있던 부서의 업무 추진비는 전부 다 배소연이 썼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소연이 딱 그러니까 그 팀장급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증언하기를 업무 추진비가 있었는데 우리 부서에 네. 나는 안 썼다. 네. 나는 한 푼도 안 썼다. 하지만 업무 추진비는 누군가 다 썼다. 배소연이 총무관과 거기 있지 않았나? 걔도 그때도 뭐 해외 의전 담당인가 뭐 네. 그런 비서관이었는데 소속은 근데 총무관과 뭐 회계 쪽 그쪽 그것도 아니었나? 예, 그 총무죠. 그것도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사실. 네. 근데 아무튼 그 부서 업무 추진비를 통으로 다 갖다 쓰면 그 부서는 어떻게 돌아가 진짜로? 다 사비 털어서 일해야 되나? 아니 뭐 그냥 다른 예산만 딱 썼겠죠. 회식도 못 하겠는데 그렇게 다. 그렇지 회식 못 하지. 아니 뭐 다른 거 돌려서 했던가. 네. 사비 털어서 해야 될 수준 같은데 그 수준이면은. 자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하나 있어가지고 요 잠깐 보자면은 지난 이제 23일, 24일 전국 성인 1,018명을 조사해서 26일 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은 김기경 씨의 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50.8%는 정당한 수사라고 응답했고 그다음에 이제 40.9%는 정치적 탄압, 8.4%는 잘 모르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는 정당한 수사가 50.3%, 30대에서는 62.6%, 그다음에 60대 이상에서는 56.2%. 그러니까 경찰 옹호하는 입장이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는데 20대, 30대, 60대에서는 이제 정당한 수사라고 응답을 많이 네. 했고 40대, 50대에서는 네 부적절하다는 네. 응답이 이제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당 지지별로는 당연히 이제 국힘 지지층은 92.3%가 이제 정당하다.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층은 뭐 이제 부당하다가 거의 한 뭐 80% 넘게 나왔고 정치 탄압이다가 이제 80% 넘게 나왔고 여기 이제 유심히 이건 당연한 결과죠 사실은. 네네. 근데 이제 지지 정당이 없다고 하는 응답자 중에서 이제 55.2%가 정당한 수사라고 했다. 이걸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랑 요 이제 제가 대본을 쓰진 않았는데 요 조사에 이제 추가된 항목이 또 보면은 그 당원 개정에 관해서 그게 이제 방탄이냐 아니냐 그 조사를 한 것도 있는데 요 지금 이재명 이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냐 정당하냐 요 결과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거의 분포 그 성별 연령대별 분포도 비슷하게 나왔고 그래서 지금 40, 50대가 문제다. 이 조사에 따르면은 아, 네. 40대, 50대 민주당 지지 성향이 네. 굉장히 강하죠. 네. 강한데 뭐도 모르고 진짜 아우. 그래도 이게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그 당원 개정에 이러고죠. 당원 개정에 대해서 유지해야 된다라고 응답한 민주당 네. 지지층이 17% 되는 겁니다. 16.9%. 네. 그래도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뭐 17%면 17%의 반대는 사실상 의미는 없죠. 그냥 그런 목소리를 냈다 정도의 의미만 있는 그리고 거지. 이제 그런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잘 모르겠다가 있잖아요. 이게 23.3%가 있는 겁니다. 네. 잘 모르겠다 중에 실제로는 반대하는 사람도 꽤 있겠죠. 네, 있는데 일단 잘 모르겠다. 이거. 네. 뭐 하든 말든 뭐 신경 안 써. 뭐 그런 거지. 하면 하고 네. 뭐 해도 상관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쪽이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율보다는 낫네. 응? 75%인데 이재명 지금 현재 그 전당대회 현재까지 지지율이 75에서 78%. 75% 봐야죠. 왜냐면 강훈식 표를 빼버려 가지고 78%된 거니까. 근데 뭐 투표한 사람들 중에 그렇게 나오는 거지. 전체에서 70 몇 %는 아니죠. 그 투표 안 한 사람이 23.3% 이 정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번 전당대회 전체 투표율 아직 안 나왔죠. 전체 투표율을 나올 수가 없죠. 아직 서울 경기 안 끝났으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권당 투표율만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것도 좀 웃기긴 한다 지금 사실. 그래서 전체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냥 30에서 30 많이 나와봐야 36%를 못 넘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36%거든요. 네. 36%인데 30% 초반보다 더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온라인 투표율 보니까 그래도 20%대야. 그러면은 다른 이제 지역 낮게 나오면은 10몇 % 나오는데 네. 온라인 투표율이 그렇죠. 서울 경기 정도에서 지금 20 몇 %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한 30% 후반 나올 것 같아요. 36% 정도.
저도 사실은 그저께 그 이제 저기 당 대표랑 네네. 최고위 선거는 투표를 했는데 사실 안 할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투표율이라도 떨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네. 모양새 이제 볼상사납게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했는데 그 저기 윤영찬 의원이 굳이 나가시면서 누구 찍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그렇죠. 뭐 논의 뭐 하냐 그냥 그 놀리면 뭐 하냐 한 표 그냥 찍어주고 말지 뭐 내가 찍고 안 찍고 뭔 차이가 있다고 그러고 이제 찍고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투표율 얘기 나왔으니까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36%는 낮긴 낮은데 뭐 그렇게 뭐 당이 막 당장 처망할 것처럼 낮은 수치는 아니다. 그렇죠. 네. 네. 이제 민주당 보통 권리당원 투표율이 이해찬 때 36% 정도였어요. 35%인가? 늘상 이제 그 30%대에서 이제 왔다 네. 갔다 하는 근데 거죠. 이제 계속 오르기만 했었는데 42%까지 송영길 때 찍고 네. 지금 36%로 다시 또 내려갔으니까 그렇죠. 별로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 빠진 몇 퍼센트가 어쩌면 그 탈당한 문파들이 아닐까 과대 방송을 해봅니다. 맞아요. 좀 과도하게 집계된 거고 그러니까는 문파들과 비슷하게 야 이거 좀 투표할 맛 안 난다. 적 같네 그리고 예, 그런 분들 탈당하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계신 거죠. 실제로 이제 보면은 그 어떤 뭐 지금 투표 안 하시는 분들 중에는 보면 계속 그 안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당정만 있고 그냥 뭐 그런 민주당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이제 당정만 유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게 그래도 맞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퍼센트만 보면 그런데 그 지난번 총 선거인당 권리당 선거 투표 자격이 있는 네. 총 선거인 권리당원 수가 한 79만인가? 80만 좀 안 됐어요. 네네. 70만에서 80만 사이였는데 이번에는 지금 서울 경기 빼고도 지금 한 70만이 넘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는 직전 그 2021년 임시 전당대회보다 투표할 수 있는 쪽수는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네.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이거밖에 안 나온다. 음. 그러면 그 원래 투표하던 사람들 중에서 적극 참여층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많이 죽었죠. 네. 기존의 적극 참여층 참여를 안 했다.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개딸들도 많이 들어왔지만 생각보다 투표를 안 한다. 뭐 그래서 유령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적극이 아닐 수도 있고 그 네. 사람들이 네. 지금 뭐 그 개딸들 뭐 인원을 2,000명 정도로 추산한다는 그런 노컷 뉴스였나 아마 기사가 네. 있었는데 뭐 그거보다는 좀 더 될 거고요. 2,000명은 아니고. 개딸들 그러니까 2,000명은 아마도 오프라인에서 활동할 만한 뭐 예, 그렇죠. 그런 당사 앞에 나와라 그래서 맥시멈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숫자가 그 정도 아닐까. 그렇죠, 뭐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투표까지 하면은 이제 뭐 몇만은 되겠죠. 그렇죠, 몇만은 되겠죠. 예.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 뭐 세팅 말씀하시는 분 간혹 계시는데요. 뭐 별 세팅 아닙니다. 여론조사랑 되게 네. 잘 맞고요. 그렇죠. 네. 세팅 그리고 굳이 세팅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네, 그럼요. 이번 전당대회 같은 뭐. 경우는 이번 전당대회 자체가 관건이었다기보다 어떻게 민주당을 방탄용으로 만들 것이냐가 관건이었지.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좀 말이 좀 샜는데 이제 김영은 이 수사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옛날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네. 2020년 11월 23일 더 팩트 기사인데 제목이 이재명 감사 거부 남영주 씨의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 제보 뭐 맹공에서 이제 이재명 페이스북을 가지고 쓴 기사예요. 보면은 작년 그러니까 2020년 11월 23일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썼느냐 뭐 언론 보도나 공익 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 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조사 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남영주 씨는 내부 제보자에 의해 시장의 채용 비리가 드러나고 경찰이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 중이다. 이거 지금 다 무혐의로 나왔죠. 네, 재판도 네.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남영주 씨가 정당한 감사 결과에 의한 적법한 조치를 두고 정치 탄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감사 자체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한다. 잘못이 없으면 감사를 거부할 필요도 방해할 이유도 없다.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 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 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받으라고 네. 시기야. 정녕 남영주 씨는 뭐 그 조공환 시장은 지금 뭐 억울하게 그냥 수사도 그랬고 남영준 씨가 그거잖아요. 결국은 마지막으로 이 꼬투리를 세게 잡은 게 그 커피 쿠폰
진짜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런 거야말로 업무 추진비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이지. 그렇죠. 수고한다고 고생한다고 커피 한 잔씩 사라고 쿠폰 돌린 게 이게. 몰라, 또 커피 쿠폰을 한 2,500만 원어치쯤 샀다 그러면 이것이 커피 쿠폰 산다 그러고 돈 삥땅 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25만 원이잖아. 25만 원. 그러니까요. 이걸 진짜 아유. 그거 가지고 김혜경 초밥 2번밖에 못 먹어 10인분씩. 에이 김어준이 뭐 7만 8천 원 가지고 수사받는 게 부당하다고? 조광호 시장 25만 원으로 감옥 갔다 나왔어. 이씨. 어우. 어느 게 정치 탄압이냐? 어느 게 정치 보복이냐? 네가 씨발 대가리가 있으면은 그따위로 말을 하면 안 되지 김어준이. 쓸데없이 커가지고 말이야. 가면 갈수록 못생기지더라. 옛날에도 못생겼는데 요즘 심하게 못생겨졌더라. 아 그래요? 사이에. 얼굴까지 볼 일은 잘 좀처럼 없어가지고. 기사 검색하다 보면 한 번씩 나와가지고 안구가 썩어 막. 그래도 이제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면은 거울 보면서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서 좀 덜 자괴감을 느끼게 돼요. 자신감 막 올라가. 자신감까지는 아니고 자기감이 좀 덜하다. 그래, 자유 저것도 사는데. 자 이제 이어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 자연스럽게 민주당 얘기로 이어지죠. 네. 이게 이 전당대회 분위기가 예. 뭐 오늘도 지금 이제 저희 녹음하는 이 시점에 이제 그 수원에서 저기 그 후보들 연설회 하고 네네.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수원에 사는 거는 경기도 권역이고 이제 서울은 이제 서울인데 서울 시내에서 안 하고 일산에서 하더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이제 그러게요. 그러니까 4시 반에 또 이제 연설회 한다. 합동 연설회 한다고 그렇게 이제 일정이 잡혔습니다. 보통 올림픽 체조 경기장인데 그렇죠. 왜 아니면은 그 다음에 어디였더라? 그때 또 다른 곳도 있는데. 킨텍스 그러니까 또 거기서 행사하면 이 여행한테 돈 가는 거 아니야? 아직도 있나? 모르겠다. 근데 왠지 그 서울시장이 이제 오세훈이라서 일산에 행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긴 해. 한 번이라도 보태주려고.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하여튼 이번 지난주가 이제 호남권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전당대회 때 현장 모습에 대해서 정다은 네. 광주 광역시 의원이 네. 이분이 이제 이날 실제로 이 행사 이 그 전당대회 광주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뭔가 소감을 페이스북에 8월 20일 날 적었습니다. 네, 남기셨죠. 그래서 이재명 팬덤을 보았다. 네. 근데 이 팬덤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네. 했죠. 그래서 그 일례로 이재명의 지지자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명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했고 고전을 면치 못하는 비명 후보의 지지자들의 연호에 꺼져로 응수하며 조롱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박용진 후보 지지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윤영찬 후보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꺼지라고 했다는 거죠. 네네. 꺼지라 그러고 막 욕 뭐 사퇴하라고 그러고 막 그랬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지지자들은 그렇게 했고 네. 이제 최고위원 후보 나온 박찬대는 왜 이재명과 하나가 되지 못하냐 이런 식으로 연설을 했고요. 그걸 왜 몰라서 물어? 어쨌든요. 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이 정다은 시의원이 제가 오늘 이 글을 남기는 이유는 이재명의 옆에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낙선 운동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선거 기간 내내 끊임없이 후보들에게 아직도 이재명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충성 맹세를 강요하는 민주당의 오늘을 기록하여 남기기 위함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잘 보신 것 같고 현장이 근데 정말 심각했구나. 아니 상대방 지지자들한테 보통 예전에는 안 했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이해찬 뽑힐 때도 그렇죠. 안 그랬다고. 네. 우리도 그때 사실 그 저기 뭐야 그냥 당시 이제 김진표 후보였죠. 네. 김진표 후보가 이제 안 된 거에 대한 어떤 낙담은 좀 있었지만은 야유도 안 보냈고 이해찬 쪽 나왔을 때 야유 네. 안 보냈고 그냥 이제 어떻게든 더 크게 환호를 하려고만 했었지. 그렇죠. 네. 더 그러니까 기 안 주고 우리 스스로 기죽지 말고. 기 안 죽고 이제 김진표 후보 기죽지 말라고 어떻게든 더 크게 소리치려고 했었지만은 뭐 야유 보낸 거 그런 건 전혀 없었죠 사실. 그럼요.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네네. 물론 이게 조용히 저거 나가서는 씨발 존나 지랄하고 전쌍판을 떠봐야 되더니 막 그런 소리를 하긴 했지만은 그거 이제 대놓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막 이 수준이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음. 와 어떻게 막 꺼지라 그러고 막 그렇죠. 그다음에 뭐 유정찬 후보나 이런 박용진 후보들한테도 막 야유 보내고 그랬다죠. 욕하고 이제 뭐 예, 예. 그랬다는 거죠. 그걸 이제 정당 이 광주광역시의원은 이제 그 예전 1세대 아이돌들 팬덤들끼리 싸우는 네. 그걸 거기 이제 빗대서 이제 말씀을 하셨죠. 네, H.O.T와 잭스키스. 네. 하필 이분은 이제 잭스키스 팬클럽이었다고. 근데 이제 H.O.T 팬클럽의 이제 쪽수가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밟혔다. 자기도 당시 네. 그런 이제 경험도 말씀을 하시면서 뭐 이재명이 내세운 게 억광보약인데 정작 현장에서 이 지지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억광보약이 아니라 좀 약한 사람들 짓밟고 있잖아. 그렇죠. 이거 말이 되냐 이제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이 글을 남긴 이유가 결국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 꼬라지를 기록하기 위해서 남겼다라고 이제 글을 그렇게 맺으셨죠. 그렇습니다. 이게 민주당 현실입니다. 이건 뭐 민주주의도 아니고 뭣도 아니죠 그냥. 이건 정말 팬덤이라고 할 수 네. 있죠. 이거 아니면 진짜 뭐 종교 부흥회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사실 저는 그 뭐 이거 좀 청취자분들이 좀 안 좋게 들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 뭐 대선에 나오셨을 때나 그다음에 이제 취임하시고 나가지고 어떤 약간은 그 예전 아이돌 팬덤 문화를 이제 이 정다운 이 시의원이랑 비슷한 연령대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팬덤 우리나라 팬덤 문화 1세대 분들이잖아요. 네, 네. 그분들 어떤 팬덤 문화들이 일정 부분 넘어온 것도 있죠. 그리고 네, 맞아요. 네. 대통령님 지지하면서. 근데 저는 그것을 뭐 일단 제가 그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치인 지지 세력과 팬덤은 달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냐면은 팬덤은 그냥 그 팬즈라는 대상이 그 덕질하는 대상이 잘 되기만을 바라잖아요. 뭐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음반 많이 팔았으면 좋겠고 음반 많이 팔았으면 좋겠으니까 음반을 막 10장씩도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만 하면 그만이지만은 정치인 지지 세력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개개인이 영업사원이에요 말하자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님 뭐 지금 이제 대통령 퇴임하셨으니까 상관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낙연 대표님 지지 세력이라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이낙연 대표님을 뭐 행복하게 한다든지 행복하게 해드린다든지 뭐 그런 차원에서도 보면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서포트는 한 명이라도 지지자를 더 어디서 물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영업사원이에요. 영업사원질을 하는 게 최고의 팬덤이에요. 뭐 저기 뭐 굿즈 만들어가지고 서로 나누고 그다음에 뭐 위로 문자 보내고 뭐 선물 보내고 가서 환호하고 그런 것도 다 필요하고 뭐 결속하는데 필요하고 도움은 되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영업이 도움이 되느냐? 그 영업에 도움이 잘 되게 하는 그 유명한 팬덤이 바로 아미죠. 네, 그렇죠. 그분들이 그걸 정말 잘 아시죠. 아미는 이제 많이 진화된 그런 팬덤 형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정치인 지지 세력은 일반 팬덤과 다르게 스스로가 영업 사원이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점에서 보면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 팬덤도 좀 아쉬웠다. 그 문파들도 아쉬웠다. 아쉬웠지만 그래도 또 문파들도 진화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3차 지난 대선 경선 때 3차 선거인단 그렇게 표를 끌어왔죠. 그렇죠. 그렇기는 하죠. 예.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그게 좋은 결과까지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좀 더 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근데 그 이제 3차 그 선거인단 모집할 때 즈음에 돼서 어떻게 보면 저는 각성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 이전까지 어떤 그 해온 행보들을 보면은 아쉬운 점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또 그 3차 선거인단 때 모두들 뼈를 갈아 넣어, 그러니까 정말 뼈를 갈아 넣어 가지고 그런 네. 결과를 만들어내긴 했지만은 그러셨죠. 예. 거기서 과연 그래서 뭔가 얻은 교훈이 있는가라고 좀 스스로 이제 그러면 내가 그 동안에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이제서야 이런 결과를 한번 만들어내는 게 아니었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무튼 이게 스스로를 팬덤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치인 지지 세력은 그 지지자는 지지자고 그다음에 지지자는 영업사원 마인드에 가까워야지 어떤 팬의 마인드에 가까워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들이 내가 영업해야 될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그것들을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자기 자신을 이제 외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뭐 근데 저도 잘 안 돼요. 사실. 어려운 일인 건 맞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계속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빚어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뭐 더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좀 막연하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예. 뭐 사람은 그렇죠. 인류 역사를 통틀어 놓고 보면 어찌됐건 간에 옛날 한 몇백 년 전 사람보다 지금 사람이 뭐 사람 뭐 본성은 안 바뀐다 그래도 조금씩 나아진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것들을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이어서 민주당 유튜버 정치질 좀 잠깐 봅시다. 8월 네. 8월 19일 이제 박수현이 다스베이드 나와가지고 아주 개소리를 망을 쏟았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밥을 먹을 때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었다. 대통령님, 제가 대통령에 대한 꿈을 꿔본 적이 없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대통령이 돼야겠다는 꿈이 생겼다라고 이제 그렇게 박수현이 대통령님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이제 진지하게 그렇습니까?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수현이 제가 윤석열 그분이 하는 거를 보고 저도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겼다고 했더니 대통령님이 빵 터지셨다. 뭐 몸이 뒤로 넘어가면서 웃으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대통령님 욕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유치하고 유치하고. 그거를 뭘 좋다고 방송에 나와서 그야말로 사담이잖아. 그리고 네, 그렇죠. 그거 막 함부로 옮기고 다니고 말이야. 이거 결국 그 다스베이더 청취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알랑거리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담이니까 사적 내밀한 이야기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긴데라고 얘기하는 거지. 방송이 되고. 그렇죠, 그렇죠. 예. 박수현 씨. 네, 내가 대통령이 웃겼어. 뭐 이런 거 아니야. 나는 사실 옛날에 그 청와대 있다 나갈 때 뭐 양복 살 돈 없었는데 뭐 조고기 20만 원 찔러서 울고불고 할 때 있잖아요.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런 일 있었잖아. 예. 그 꼬라지 보고도 좀 갱년기냐 왜 저지랄이냐 사람이 좀 쿨한 면이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유 자 뭐 이딴 식으로 이제 뭐 윤석열은 너한테 꿈이라도 줬지. 너는 뭐야?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꿈을 주면 이재명도 마찬가지지. 이재명은 전 국민이 지금 이렇게 생각할까? 야 저런 개새끼도 대통령 하겠다고 설칠 수 있는데 나라고 못할 거 뭐 있냐. 그렇게 꿈을 꾸는 전국에 조폭 두목이 한두 명이겠어? 자 이제 8월 26일 날 국회 소통관에서 아주 얼척없는 짓거리를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했는데 열공 더 탐사 압색은 이재명 그냥 정치 보복이다라고 강력 규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더 탐사 여기가 이제 구 열린 공감 지금 이제 두 개로 깔렸잖아요. 예, 찢어졌죠. 네, 시민 언론 열린 공감이랑 더 탐사로 쪼개져. 그게 아니고 그 시민 언론 열린 공감이 이름을 열린 공감 TV 더 탐사로 바꿨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더 있잖아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 있는 거. 그러니까 나머지가 더 탐사야. 나머지가 더 탐사예요? 네, 나머지가 더 탐사고. 지금 두 개를 다 지금 그렇죠. 찢어졌으니까는 양쪽을 다 터 거예요. 그런 건가? 압색을. 네, 아무튼 이제 이 열공이랑 열공 잔당들을 지금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이걸 그렇죠, 가지고 그렇죠. 정치 보복이라고 이재명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찐이지 찐. 미친 새끼들이죠. 뭐 이제 뭐 TBS 이제 지원 중단에 이어가지고 본격적인 언론 길들이기의 두 번째 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야 열린 공감이 언론이냐? 흥신소. 흥신소. 얼마 전에 보니까 이거 개뚜껑이 폭로한 거죠. 그 흥신소에 의뢰했다는 뭐씨 흥신소에 취재 의뢰하고 뭐 미국 가서 뭐 100억 땡겨오겠다고 그딴 소리하고 대표가 미국 가는 그런 데가 그게 언론사야? 아니 흥신소에다가 하청을 줘서 취재를 시키고도 대단해.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거 팩트 체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중국집에서 오뚜기 3분 짜장 갖다가 짜장면 만드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로. 그런 짓 하려는데 무슨 언론사라고 무슨 언론 길들이기야 그냥.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얘네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그 압색이라 그래서 요즘은 압색이라 해서 막 소리뭉치 들고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하드 털어보는 게 압색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심하면 이제 하드나 본체를 PC 본체를 들고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증거 데이터들을 뭐 파일을 빼내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프린트를 해온다든가 그런 식인데 그래서 검색어로 이제 경찰이 압수 들어가기 전에 이제 검색어 목록을 작성을 해서 이제 그 검색을 한단 말입니다. 네네. 근데 검색어 목록에 이재명이 있다는 거야. 키워드에. 네, 키워드에. 근데 뭐 예를 이 민주당 의원들 말로는 열공이 이재명 관련해서 보도를 한 적도 없고, 근데 대체 이재명이 검색어 왜 들어가냐? 그러면서 이제 이게 결국 이재명에 대한 정치 보복이 정치 탄압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공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 옹호 보도도 안 했나? 한 것 같은데. 네, 뭐 팩체크 한다고 그 반박 보도 같은 거 한 것 같은데. 네, 했을 건데. 뭐 그리고 저기 열공이랑 이재명이랑 커넥션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그건 조사해봐야 나오겠지만 적어도 열공이 언론사답지 않게 이재명이 편향돼 있었다는 건 사실이잖아. 그 무엇보다도 그렇죠. 저기 지난 대선 때 그 저기 뭐 개표 방송 때 봐봐. 아 그때 생각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다. 아, 기분 좋아진다. 그랬던 애들인데 이재명이랑 관련이 없어 열공이. 뭐 조사 이재명으로 기워진 키워드를 한번 털어볼 만한데. 어제 경찰이 정치 보복한 게 아니라는 게 만약에 정치 보복하려고 그랬으면 문재인 같은 걸로도 검색을 해봤겠지. 안 했잖아. 대통령님 가지고는 안 했잖아. 이재명은 해볼 만하지. 뭐 아무튼 이딴 식으로 이제 민주당은 지금 뭐 공당 제일 정당이자 이제 야당 제일 야당 의원 50명이 일개 유튜버 회사 경찰 조사했다고 그 규탄 성명이나 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게 말이죠. 어저께 그 민주당이 드디어 그거를 당원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중앙운영위에서 네. 투표를 해가지고 네. 이 투표 숫자가 뭐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투표 숫자가 총 중앙운영위원이 566명에서 그 중에 이제 418명이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 중에서 이제 311명이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107명이 반대했다는 게 나옵니다. 80조 개정안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3항 네. 당무위에서 이제 네네. 살려줄 수 있다. 네. 107명이 반대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는 지금 이 50명이 약간 이제 좀 찐명 그룹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어리버리하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많아. 뭐 어리버리하다기보다 그냥 대세에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대부분. 뭐 그냥 흘러 그냥 네. 묻어간다. 네.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제 뭐 유튜브 감싸긴 하고 있고 유튜브 나와서 이제 지들 그 한 주 정말로 전체 국민에 비하면 한 주 만드는 그 뭐 추정자들 상대로 이제 장사질만 하고 있는데 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와 관련이 있다면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 이제 한국일보 기획기사 시리즈를 하나를 이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뭐 이제 많이들 보셨겠지만은 요 기사를 이제 이 기획기사 시리즈 통으로 지금 뭐 SNS에 소개하는 그런 글들은 저도 못 봐가지고 마침 아이템이다 싶어서 한국일보에서 이제 기획기사 시리즈를 하나를 냈어요. 제목이 이제 맹신과 후원 폭주하는 유튜버라는 제목이 이제 기획기사인데 여기에 이제 8월 25일부터 연재를 시작해가지고 현재 6개의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이제 부제라고 해야 되나, 뭐 주석이라고 해야 되나, 보면 이제 평산마을 한 달의 기록, 그들만의 세계를 들여다봅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는데 실제로는 평산마을에서 이제 그 뭐 한 달 동안 이제 뭐 잠입 취재라면 잠입 취재를 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 아크로비스타 집회도 거의 뭐 한 달 정도 취재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같은 비중으로. 그래서 이 기사를 이제 뭐 앞으로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분량이 이제 너무 많아서 기획기사 지금 나와 있는 6개 중에 한 2개 정도만 짤막하게 짚어볼 예정인데 추후에도 뭐 저기 시간 되는 대로 이제 요 기사는 계속 한번 따라가 볼 생각입니다. 이제 오늘 볼 첫 번째 기사는 이제 평산마을 한 달 루포. 요 한 달 평산마을에서 취재한 것만 지금 올라온 기사가 한 3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 기사인데 제목이 이제 입구 먹고 다짜고짜 문재인 간첩 말아라. 근데 이제 이 기자가 이제 여자분인데 KTX 타고 내려가서 택시 타고 평산마을 들어갔다니면 처음에 이제 겪은 게 이거예요. 택시 내려가지고 마을로 들어가려니까 유튜버들이 딱 막으면서 문재인 간첩이라고 말해봐. 김정은 개새끼 해봐. 다쳐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잖아. 이거 뭐냐 싶잖아. 그러니까 버벅대니까 이 또 빨갱이 하나 왔네. 그러고 유튜브로 바로 그러니까 카메라를 바로 들이대면서 송출을 하더라는 거야.
미친 애들이네 진짜. 그래서 이제 저 한국의 기자들하고 이제 그 기자 신분을 밝히니까 그때부터는 기레기 꺼져라 뭐 취재하지 마라 그러고 또 막 지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취재 대상들의 이제 신뢰를 얻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 꾸준하게 나가면서 이제 얼굴도 좀 찍고 해가지고 나중엔 좀 친해져가지고 간식도 얻어먹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 단톡방에도 초대받고 거의 취재를 잘해요 보니까 이 기자가. 잘한다. 이거 보통 가오는 못 하잖아. 이거 나 같으면 이거 개새끼로 첫날 바로 잡고 사고 취재가 뭐고 다 때려 부수고 같이 경찰서 가면 가지. 이런 분들 보면 정말 기자 아무나 못하는 게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기레기들 보면은 진짜 기자 아무나 하는 거지. 그렇죠. 이 정도 쓰면 이건 이제 기사라고 말을 해주는 그렇죠. 거지.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막 현장에 보면 성조기도 있고 여기도 지금 이러면 성조기 진짜. 아유, 이스라엘기 안 나오면 다행이야. 그러면서 이 유튜버들 말고도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서로를 아스팔트 식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는 하여튼. 아유. 그리고 또 이제 다들 뭐 나이가 있으니까 서로 이제 아버지, 어머니, 뭐 삼촌 이런 식으로도 호칭을 한다고 하고 뭐 그러면서 이 유튜버들은 지금 다들 이제 뭐 띵근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뭐 그 집 근처에 월세방고에서 사는 인간도 있고 깡통화재 대표적인 유튜버 지금. 예. 그리고 뭐 모텔에서 이제 장기 숙식하는 경우도 있고. 장기 투숙. 네. 그다음에 또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내려와가지고 한 3-4일씩 모텔에 있다가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좀 이제 특이할 만한 게 얘네들이 이제 순간 최고 소음이 105데시벨까지 나왔대요. 이 기자가 취재하면서 보니까. 네네. 근데 105데시벨 그래도 우리가 좀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그 기찻길 바로 옆에서 기차 지나갈 때 소음이 100데시벨 정도라고 합니다. 와, 그거부터 크구나. 장난 아니게 큰 거죠. 그리고 이제 집회 소음 기준은 65데시벨인데 한참 아득하게 초과하는 거고 상회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이제 이런 집시법들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건데 어떤 식이냐면 일단 1인 시위로 많이 등록을 해서 1인 시위 같은 경우는 이 소음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근데 당초에 이 법도 이제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1인 시위할 때 누가 피해 장비 들고 나와서 1인 시위를 하겠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얘네들은 좀 피해 장비가 뭐 트럭 몰고 와서 하는 새끼들이니까. 네. 그리고 또 얘네들이 얍사비를 쓰는 게 그 뭐지 65데시벨 있잖아요. 네. 이 65데시벨을 넘어가는데 이게 뭐지 일정 시간 지속이 돼야 되는데.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딱 끊고 그렇죠. 끊고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이 다음에 대목이 좀 이제 이 마플 집회라고 내려간 사람들이 생각해봐야 될 지점인데 100데시벨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또 만약에 마플 집회를 하고 있잖아. 그럼 두 개의 소음이 섞이잖아. 네네. 그러면 이걸 단속할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소음인지를 파악을 못하는, 그러니까 갈라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네. 그래서 맞불 집회 생긴 이후에는 그것도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참. 인간들 짱구 잘 굴린다 진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유튜버들 보면은 경찰 그 조치를 받아가지고 벌금 낸 내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깡통 같은 경우는 뭐 10몇 번인가 그래요. 근데 지금 집시법으로 적용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게 소란죄로 경범죄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벌금 3만 원이야, 근데. 근데 열 몇 번 해봤자 뭐 벌금 3만 원, 뭐 40~50만 원 수준 내는 거죠. 근데 네. 이거 호응금으로 떼어지니까 한번 경찰서 갔다 오면 호응금 더 들어오니까 3만 원 벌금 한번 내고 오면 30만 원, 300만 원 들어오니까 남는 장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소한 이 장사치들의 수익은 평균적으로 월 평균 한 800에서 1,500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슈퍼챗 쏘는 거 말고 현장 와서 돈 봉투 주고 가는 사람도 꽤 많대요. 근데 이 시위자들이 보면은 전직이 기초생활수급자, 뭐 고시원에 살면서 뭐 근근히 살아가고 뭐 이원해서 혼자 살고 그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루저예요, 루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애국심을 최고의 피난처로 삼아서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이제 이 평산에서 버티고 있는 그런 꼬라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집회 금지를 통고받고도 이제 1인 집회 형식을 빌리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는 1인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얘네들 내려왔을 때. 근데 이제 집회 신청인데 금지를 먹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1인 집회로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뭐 시민단체 꼼수 회원으로 등록하면서까지 이제 뭐 현장을 지키고 그러고 있다고 하는데 왜냐면 지금 얘네들은
제가 그러니까 이 기사를 읽어봐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이 현장에서 벌린 돈도 돈이지만은 이 현장 자체 중독될 새끼들이요 이것들 지금.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자기 살면서 이렇게 각광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네네. 근데 여기 오면 돈도 돈은 돈대로 들어오고 사람들이 자기를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수준으로 추앙해 주니까 떠받들어주고. 네. 이 완전 지금 도파민 완전 만다로 차이는 상태인 거죠. 네. 이 마약 중독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인터뷰를 보면은 각 개별 유튜버들마다 다들 한 얘기가 자기는 사심 없이 애국심으로 나왔고 자기 사비 들어가면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예를 들어 유튜브 방송마다 보면 후원을 엄청나게 후원 구걸을 해대고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돈도 엄청나게 받고 있다는 거지. 말로는 애국심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그 이제 우리가 계속 신고를 해왔잖아요 그동안에. 네.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그 대응 전략으로 이제 그러니까 라이브 끝나면 바로바로 지금 비공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계도 엄청나게 이제 파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아 징그러운 것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자분이 이제 이 아스팔트 식구들이랑 친해져 가지고 네네. 단톡방까지 초대를 받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맨날 이제 유튜브 링크만 올라온대요. 주로 올라오는 게 뭐 가세연, 따따붙다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다. 그리고 뭐 고성국 TV, 공병호 TV 등이 이제 많이 주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그 다음 날 그대로 워딩으로 쏟아지고 있대요. 현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 사법부가 매수됐다. 유튜브에 있는 것만이 진실이다. 떠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왠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뭐 기레기 타령하는 것도 그렇고 사법부 불신도 그렇고. 아 그렇죠. 저는 이 점에서는 반성할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조국 때 그랬잖아. 그러니까 행태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저는 이 조국 집회 때 우리가 했던 모습이 좀 겹쳐 보이는 면이 있더라고요. 기사를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사법부가 매수됐다고 하면 안 되고 뭐 권순일이 매수됐다 이렇게 해야지. 노정희가 매수됐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그 평산 마을에서 장사치들에 관한 이제 기사 중 일부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또 데칼코마니처럼 나온 기사가 있는데 요거 이제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집회하는 서울의 소리 취재 기사입니다. 요건 제목은 네네. 이제 일용직 뛰며 진보 유튜브 후원 틈만 나면 윤자택 앞 집회 참석.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7월 25일 날 서울의 소리는 34차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아따 오래됐네.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여기는 뭐 저기 양산만큼 좀 시끄럽게 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꽤 시끄럽긴 하다고 합니다. 여기도. 아무래도 도심이니까 양산만큼 시끄럽게 했다가는 그 항의의 어떤 수위가 다를 수 있겠죠. 광역 어그로가 네. 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집회 참석자들은 비교적 차분하게 인터뷰에 응하다가도 낯익은 보수 유튜버들이 지나갈 때면 고성과 욕도를 주고받았다. 뭐. 이것도 저는 좀 기시감이 들어요. 익숙한 풍경입니다. 이 기사만 읽어봐도. 그래서 이제 뭐 윤석열이 이제 한남 관저로 이제 곧 있으면 입주를 하기 때문에 이달 그러니까 지난 24일을 마지막으로 일단 요 아크로비스타 앞에 집회는 끝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동네에서 이러면은 주민들 피해 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기자가 강남 부자들이 모두 윤 대통령 찍었을 텐데 듣고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한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뭐 민폐 겪는 거는 니들이 자초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소리를 양산에서 지랄하는 개들도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정작 양산 사람들은 그 평산 마을 사람들은 다 문재인 대통령 찍은 사람들도 알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참가자 중 1인을 이제 좀 취재를 한 게 있는데 뭐 가명으로 김 씨라고 하는데 요분은 이제 일용직 노동자시고 월 16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명에서 거주 중인데 광명에서 이제 아크로비스타로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집회에 참석하려고. 그리고 뭐 이제 일용직이니까 일이 없는 날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날을 골라서 이제 아크로비스타 집회에 참석하거나 아니면은 또 당사 앞에서 집회가 있으면 또 자주 나간다고 합니다. 이분도 권당이라고 하시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구독 목록들을 이제 유튜브 구독 목록들을 보여주는데 뭐 국회의원 채널도 있고 토크쇼의 채널 이건 뭐 다스베이더 같은 거겠죠. 아니면 이동희 채널 그런 거겠죠. 네네. 가장 즐겨보는 채널은 근데 이런 집회 라이브 채널들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법원이든 검찰청이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누군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따지는 모습이 보기가 좋다. 그래서 제도권 언론만 접했다면 대통령 부부 비리를 지금처럼 자세히 알지 못했을 것이고 뭐 거기서 말한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사실 여부에 관해서는 내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같은 쪽 사람들 말이니까 믿는다. 뭐 비판 없이 그러니까 무편적으로 수용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양반이 이제 그 집회 출근하는 거를 스케치를 한 걸 보면은 2시 반쯤에 교대에 도착해가지고 곧장 아크로피스타 집회 현장으로 향했는데 막 한낮이잖아요 여름에. 아 덥죠. 더. 땀방울 흘리면서 올라가는데도 이제 집회장이 가까워질수록 이제 노래 소리랑 고음 소리가 들리니까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 그러다가 이제 그 지나가던 운전자가 이제 막 항의를 했어요. 시끄럽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욕을 내비트면서 막 같이 욕하면서 차도로 뛰어들어가지고 운전자랑 싸움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다 경찰 제지로 돌아오니까 뭐 종종 이렇게 싸울 때가 있는. 그 경찰 제지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기자가 이제 한 번씩 이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런 놈들은 가만둬서는 안 된다. 예전에도 시비 거는 사람을 때려서 경찰서에 간 적이 있다고 답을 합니다. 자, 이 다음 대목이 좀 흥미로운데, 근데 이제 저작 소리 집회 참석자 가운데 이제 뭐 장년층 남성은 소수고, 네. 네. 대부분은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중장년층 여성들이고, 그다음에 뭐 30대, 40대 여성들도 적지 않게 눈에 들어왔다고 해요. 이거 구성 성비는 좀 우리랑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중장년층이나 40대 여성들 위주라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우리는 이 사람들 뭐 절대 뭐 문파 소리 듣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지만 이 사람들이 그 2017년에는 다 똑같이 문파였었어요. 그래요, 실제로 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SNS에서 주로 이제 그 많이들 얼마 전에 그 민주당 의원인가 한 놈이 이제 인터뷰한 거 보면 그런 얘기 있더만요. 그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 그러니까 개딸들이 원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인데 그 중에서 개혁 성향이 있는 지지자들이 이제 개딸로 많이 네네네네. 편입됐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강하게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그거는 그 의원 말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실제로 그런 제 주변에서 겪은 케이스들이 다 그렇거든요. 2017년 즈음에 문구 로소리 스티커 자비로 제작해가지고 나눠주시던 분이 있었어요. 제 지인 중에. 네네. 그 문구 로소리 스티커 자비로 제작해서 나갈 정도면 문파 맞잖아. 그분 근데 지금 이재명 지지예요. 지난 대선 때 이후로 저랑도 완전히 절연됐지. 근데 그런 케이스들이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뭐 아무튼 그리고 뭐 또 다른 이제 그 이 참가자를 하나를 보자면은 어떤 이제 77세의 할머니는 현장에서 108배를 한다고 합니다. 오. 공포에서 경기도 공포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나오는 게 안 힘드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진보 유튜브에서 대통령 부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말해주는데 어떻게 집에만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하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습도 사실 뭐 몇 년 전에 제 모습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리고 또 의정부에서 왔다는 중년 여성은 이제 이분은 66세라고 하시는데 거의 이제 뭐 매주 4회 이상 7월부터 계속 꾸준하게 나오신 분이라고 해요. 와, 엄청 네. 일주일에 네. 7일 중 4번 나오신다는 네. 대단하죠. 그래서 늘 오후 2시쯤에 이제 모습을 드러낸 뒤에 오후 4시쯤 되면은 싹 사라지니까 2시에 나와서 4시에 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4시에 가시는데 이제 기자가 물어보니까 아들 밥 차려주러 가야 된다고 그러고 이제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집에 가는 길 같이 따라가면서 이제 좀 취재를 한 모양인데 이제 안산에 있는 아들 집과 이제 자신의 의정부 집을 매일 이제 서울을 관통해서 남부로 오가는 이제 그런 모양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정부 집에서 나와가지고 아크로비스타 갔다가 아크로비스타 집회 4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안산으로 가서 아들 밥 차려주고 아들 집에서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의정부 와서 이제 뭐 좀 옷도 갈아입고 이제 채비하셔가지고 다시 또 아크로비스타로 나오고 이제 그 생활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교대역에서 이제 아들 집으로 가는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뭐 말씀하시는 게 지하철에서 유튜브를 봐야 되는데 이어폰을 안 가져와서 큰일이다. 뭐 그렇게 그러면서 발을 동동 굴렀다라고 하십니다. 이분도 그 정치 유튜브에 중독되신 분인 거지. 그렇죠. 네. 저러면은 그 지하철에서 폰 못 볼 때 정말 심심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분도 이제 일을 그 신랑분이랑 같이 이제 뭐 장사를 하셨던 분인데 그 신랑분이 이제 3년 전에 그 일을 이제 혼자 하는 일로 이제 업종을 변경을 하면서 이제 이분이 시간이 남으셔가지고 뭐 그때부터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해요. 네네. 사람들이 일 잘하고 호감 가는 정치인을 공격해 불쌍하고 화가 났다면서 대선 국민에서 뭐라도 하고 싶었는데 신문이나 방송 뉴스는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그때 소리가 들어왔다. 이제 이분은 아마 그러니까 3년 전부터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때 아마 이재명을 지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재명을 욕하니까 짜증이 나는데 소리가 자기 입맛에 맞는 소리를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소리에 이제 애정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막 엄청나게 후원을 합니다. 보면은 뭐 이제 뭐 물품들도 많이 사다 주고 뭐 김치 뭐 커피포트 뭐 김치통 같은 것도 보내주고 뭐 반찬도 많이 보내주고 뭐 휴가비 하라고 70만 원 준 적도 있다 그러고 용돈 휴가인데 용돈 쓰라고 뭐 아유 네. 왜 그러셨습니까? 뭐 그리고 다른 또 어떤 참가자분은 뭐 극우 유튜버 소음에 이제 밀리면 안 된다고 발전기 사라고 125만 원 보내줬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아무튼 거의 이 서울의 소리 이쪽 사람들한테 이제 몰입해 있는 그 수준이 거의 자기 가족 되는 정도 그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하긴 우리도 그 동부지검 앞에 갔을 때 그렇죠. 백총이랑 한 몸이었지. 차 크게 큰 거 갖고 오면은 네. 좋아하고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지 막 이러면서 그렇죠. 후원 더 해야겠다 뭐 그랬었죠. 그래서 보면은 좀 이 좌우에 좀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다음에 뭐 모든 지점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많은 점에서 보면 우리의 과거를 보는 면도 있는 것 같고 이 전반적으로 이 기사는 그래서 요 기획기사 시리즈는 쭉 한번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평산마을 소식 좀 짧게 전하고 끝냅시다. 오늘도 이제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네. 자 이제 먼저 뭐 아시다시피 8월 21일 날 이제 대통령실에서 공지가 올라왔어요. 8월 22일부터 문재인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을 사저 울타리에서 최대 300m로 확장을 했어요. 네. 이게 이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이고, 뭐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은 평산마을에서의 집회 시위 과정에서 모의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유해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요 기사 나오고 얼마 뒤에 이제 어떻게 이게 이런 결정이 이렇게 되는지 이제 그런 이제 후속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8월 19일 날 그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죠 지금은. 네. 김진표 의장님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의를 수용을 해서 경호 강화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게 여러모로 보면은 참 그 이제 한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이거 진작에 그럼 김진표 의장이 얘기를 했어야지 왜 이제서야 얘기를 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때가 돼서 이 말이 먹혔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 새끼들 뭐 저기 장난감총 들고 나와서 지랄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칼 들고 나와서 커터칼.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구속까지 됐잖아요. 네. 그런 지경이 이러니까 충분히 이제 그 경호를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호 차원에서의 건의를 해볼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은 이럴 만한 일이 생겨야 그렇죠. 되는 얘네들이 거죠. 꼬투리를 잡혀줬어야 했는데 이 새끼들이 고맙게도 알아서 지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꼬투리를 잡혀준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저는 뭐 김진표 의원 어느 정도 건의를 어떻게든 할 꼬투리를 잡으려고 막 나쁘게 말하자면은 그 꼬투리 잡힐 거 없는지 계속 지켜보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그 김종철 경호차장에게 직접 평산마을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예방하고 집회 시위 관련 고충을 이제 청취하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치 결과로 지금 이제 어찌됐건 간에 경호구역이 담장에서 300m로 확대됐기 때문에 이제 마을 초입에서 그렇게 지랄하는 거는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풀 꺾이긴 했는데 얘네들이 여전히 이제 편법을 어떻게든 지랄하려고 난리 중이고 그 평산마을 옆마을 그 이장이 이제 많이 좀 뭐 자기 마을 쪽, 그러니까 경계 쪽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금 계속 그 코칭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그 이장님은 뭐 친 여당인지 사실 근데 그쪽 지역도 그 국힘당 쪽이 강세잖아요, 지지세가. 강세인데 뭐
꽤나 열렬한 그렇더라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 상당히 증오하는 그런, 네. 그런 입장인 것 같고 보니까 그냥 단순히 지지 비지지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참 이장님이 너무하네. 그 이장님도 그 감투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해서도 보면 이제 마을 이장 같은 경우도 그 시청에서 어떻게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이 계속 저기 항의 항의 넣으라고 네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지금 여기 보면 또 그 저기 뭐야 교회에서 붙어가지고 들러붙어가지고 이제 종교 집회라고 또 지랄하면서 하고 있는 것들도 생기고 정광훈 목사네 애들이 내려온다고 네. 그리고 얘기를 지금 9월 듣고 4일날 지금 좀 세게 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왜 9월 4일을 다음 주잖아요. 네, 다음 주 주말이죠. 추석하기 전에 뭐 네. 한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일단은 당장은 그래도 그 윤영 그 경호실 조치가 있고 그 경호구역 확대 조치가 있고 나가지고 한풀 꺾인 모양새긴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도 이제 뭐 오랜만에 산책을 나오시기도 했고 마을 네. 산책을 나오시기도 했고 뭐 그랬다고 하죠.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 이번 주에 트윗은 좀 많이 하셨어요. 올라온 세 개의 트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8월 22일 날은 이제 정호성 시인이 이제 자필 원고를 대통령께 보내주셨어요.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시라고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런 요 시의 자필 원고랑 그다음에 시집 열어보니까 사람이다를 이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이 좋아하는 시에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보여드릴 방법이 없으니까 시를 낭독을 해야 되나? 근데 낭독할 만한 그런 어떤 스킬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죠. 패스할까요? 네. 아무튼 뭐 이 시는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쓰면서 몇 번 읽어봤는데 제 취향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자, 이게 8월 24일 날은 이제 영축산 산행을 하시면서 통도사 서운함에 이제 장경각을 방문을 하셨어요. 여기가 이제 그 팔만대장경을 전사해가지고 도자기로 이제 팔만대장경을 구운 팔만 도자기 대장경을 보존하는 이제 정각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8만이고 16만이구나. 16만 도자기 대장경. 그래서 이제 이 도자기 대장경 조성에만 10년이 걸렸고 그다음에 장경각 건축에 다시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대단히 이제 규모가 있네요. 큰 사업이죠. 근데 이제 이 대장경을 조성한 이유가 이제 평화 통일을 염원하면서 조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대단한 이제 원력이 들어간 거죠. 대통령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제 불교 신자가 아니라도 장경각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을 얻고 복을 받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 번씩들 통도사 성각 찾아보시고 네. 그러니까 사진 보니까 사실 크긴 크더라고 이게. 한번 가볼만 한 것 하긴 해요, 진짜. 네네. 제가 보기에도 꽤 의미 있는 그런 장소니까. 그리고 이제 8월 25일 트윗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 회장 김자동 선생의 별세 소식을 늦게 접했습니다. 선생은 조부 김가진 선생과 부모님에 이어 3대에 걸쳐 망명 독립운동에 헌신하셨고 상위 임시정부 청사에서 태어난 임종동이로 임시정부의 산증인이었습니다. 제가 2017년 중국 국빈 방문 때 중국 임시정부 청사를 선생과 함께 방문하고 선생이 주도한 임시정부 기념관의 건립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개관까지 볼 수 있던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상과 선생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 임정부 당시에 방문하셨을 때 그 찍은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진 같이 올리셨죠. 멋있었죠. 네. 근데 그 사진이 올라오니까 그 새롭게 부각되는 사진이 있죠. 이재명도 거기 방문해가지고 네, 코스프레를 했죠.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 포샵이란 거 아세요? 뭐 또 다리 늘려줬어요? 사진을 보면 저 처음에 사진 때 봤는데 특히 앞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신발이 엄청나게 커요. 신발이 엄청나게 길어 다들. 뭐 발이 한 300mm 넘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요즘 유행하는 구두가 다시 그 오버사이즈 구두가 유행하나 그랬는데 보니까 가보니까 계단 그 문재인 대통령이 찍은 사진이랑 비교해 보면은 이 그 계단 간격도 없이 계단도 각 계단의 높이도 높아져 있어요. 다리 늘린 거야. 그것도 이제 이재명 다리만 늘릴 수 없으니까. 그렇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어? 나한테 맡기면 내가 해줄 수 있어. 근데 이거 포샵질 한 놈이 그 성의 없이 대충 해가지고 뻗티나게 만든 건데 이재명 씨는 그 포샵질한 새끼 누군지 찾아보시고 자르십시오. 그 실력으로
내가 해도 그보다 잘하겠다. 아무튼 그래서 뭐 다들 왕발 엄청나게 긴 발을 가진 이상한 그런 사진이 찍혔어요 보면은. 자 아무튼 그 평산마을은 지금 그래서 한풀 꽉 깨인 상태고 지금 뭐 깡통이 그랬나? 아무튼 얘네 저기 이 아까 그 소개한 기획기사 시리즈 보면 다른 네네. 기사에도 보면은 얘네들 이제 중간에 라이브 하다가 이제 그 채널 신고당해서 정지 먹는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침울해하면서 돌아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뭐 신고해도 잘 안 먹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라이브 끝나자마자 바로 닫아버리기 때문에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은 꾸준하게 신고하면 계속 먹혀들고 있어요. 그리고 얘한테 직접적인 타격을 제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유영찬 의원이 발의한 그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 이런 네네. 것들이 통과되기 전 그다음 뭐 유튜브에 관한 법률 그런 것들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이 신고가 제일 확실한 수단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불 집해봤자 도움 안 된다니까 여기 기사에도 나오지만은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상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스피커가 소리가 섞이면은 누구 건지 몰라가지고 이걸 네네. 데시벨 측정을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그 평산마을 측에서 상당히 이제 전략적으로 한번 대응한 적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디즈니 노래를 튼 적이 있어요. 그 얘기 재밌더라고요. 예. 네, 저작권 권리가 아니고 예. 디즈니 같은 경우 그 귀신같이 잡아내니까. 근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디즈니 노래 나온 동안에 딱 뭐 라이브를 끈다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더 큰 소음을 내가지고 노래를 묻혀버리게 뭐 그런 식으로 해버리는데 저쪽에서 일단 음악을 틀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소리 크게 내도 묻혀질 정도로 큰 소리를 내도 이것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 두 개가 섞여버리니까. 네네. 그래서 여러모로 볼 때 맞불보다는 확실히 신고가 답이다.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뭐 오늘 이제 토요일이고 네. 그다음에 내일 일요일이 되면은 저희 방송은 이제 그 일요일 한밤이나 월요일 새벽에 올라가게 될 네. 텐데 그러면 이제 뭐 이재명이 당 대표가 되는 그렇죠. 아마 네.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뭐 이미 예상했던 바라서 뭐 별로 뭐 감정적인 동요는 없습니다. 네. 빨리 그러니까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기원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경찰이나 이제 검찰에서 어떻게 될까 이것만 뭐 한번 좀 바라보고 네. 보면 되죠. 이게 수사 상황이 이제 여러 가지로 막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조금씩 네. 쌍방울 쪽 얘기도 그렇고 그렇죠. 뭐가 나와도 하나는 걸리겠지 뭐 씨. 하나만 걸리는 것도 억울할 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는 큰 기대도 안 합니다. 근데 네. 뭐 어쨌든 뭐 뿌린 대로 거두기를 바라는 네. 것뿐이죠. 그리고 뭐 저 앞서 그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재명 죽인다고 끝날 일도 아니고 이재명을 여기서 정말 정치권에서 완전히 몰아낸다고 해도 저 김어준이나 이동영 같은 새끼들이 살인하는 저 꼬라지에서 못 벗어날 겁니다. 그렇죠. 걔들은 진짜 없애려면 진짜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거든요. 없어지지도 않을 거고. 그럼요. 네. 그게 참 문제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기 한편으로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뭐 전기를 아끼자고 이제 에너지 절약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에너지도 아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든 일에 너무 열정적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힘쓸 때 힘쓰고 그러니까 쓸데없다 싶은 일에는 힘 빼지 말자. 그러니까 모든 일에 열정적이지 말자. 네네. 그런 말씀을 한 번쯤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냥 가능한 만큼만. 네. 정말 힘써야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렇죠. 근데 벌써부터 힘 빼놓으면 그때 쓸 힘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한 주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